양봉 교육의 중심 박종규 양봉TV입니다. 자, 내일 모레가 곧 입춘을 앞두고 있죠. 입춘은 바로 봄을 알리는 우리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봄. 왠지 봄 하면은 가슴이 설레죠. 봄이 되면은 새소리도 나고, 또한 겨울 내내 움츠렸던 계곡에 얼음이 녹으면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들릴 수가 있고, 또한 그 계곡 주변에 버들강아지가 꽃을 피우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입춘의 절기 전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어쩐지 봄만 되면은 그렇게 고향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입춘을 전후해서 우리 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1월 달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봄벌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봄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저 남쪽이나 제주도 지역에서는 월동 기간이 없이 벌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 중부 지방이나 강원도 지역, 여기서는 아직까지 봄벌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성급하게 우리 12월 달에 봄벌을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금년에는 12월 달에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제 봄벌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봄벌 시작했는데, 정작 1월 달에 대한소환을 가지고 있는 1월 달에 이렇게 강추위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거듭되는 거지만은 항상 이건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절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월 달에 강추위는 어쨌건 길든 짧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요, 한강이 얼면서 북한강, 남한강 다 꽁꽁 얼었습니다. 이 한강이 언다는 것은 영하 7도, 10도 이상이 되면서 약 열흘 동안 지속되면 얼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1월달은 항상 이런 강추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벌 관리를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입춘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봄벌 시작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입춘이든 어떤 절기와 관계없이 외부, 즉 외기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춘이라 할지라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된다면 봄벌 시작을 조금 늦추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날씨가 낮에 온도가 영상 7, 8도 올라가니까 벌들이 나오니까 이제 봄벌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는 성급한 마음에 여러분들 봄벌 시작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햇빛만 나고 하면 벌은 날아 나옵니다. 걔들이 봄벌 시작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탈분하러 나옵니다. 즉 똥을 버리러 나오는 그런 날이에요. 날씨만 따뜻하면 나옵니다. 왜? 겨울 동안 먹었던 게 배가 팽창해 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는 육아를 할 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그런 분변을 다 쏟아야지 육아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봄벌 시작할 시기구나 이렇게 해서 뒷날짜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봄벌 시작했다면 또 강추위가 몰아붙이면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 키워온 그 벌들을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기예보를 여러분들 주시하시고, 늦게 깨울수록 좋다. 입춘에 만약에 따뜻하지 않고 계속 영하의 날씨라 그러면 더 늦추십시오. 금년 같은 경우는 입춘이 지나고 설 이후, 설 지나고 나서 깨우는 게 더 낫습니다. 늦게 깨울수록 좋다. 그렇다고 해서 4월 달에 깨우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늦게 깨우면은 벌통이 안에서 난리치기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난리치길 때가 맞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벌은 저것들이 안에서 벌써 산란하고 봄벌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뚜껑을 열고 화분떡을 넣어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저 성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으로 너무 우리가 먼저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일을 그릇들이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조심해라.
자, 그러면은 판서와 함께 범법을 어떻게 시작하며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함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69페이지를 보십시오. 69페이지 2월 초순 장본 관리 이른봄 1차 내금 시작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중요하니까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오면 반드시 한 차례 내금을 통해 개월 내내 월동 결과를 확인한다. 자, 입춘을 기준으로 기상이 좋은 날을 골라 한 해 첫 내금에 들어간다. 입춘이 아직 춥다고 생각되면 우수에 내금을 해도 좋다. 이 시기는 기온이 여전히 낮으므로 냉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한번 뚜껑을 열었을 때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벌통을 자주 열면 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금은 봉군 상태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내금 시기를 늦춰도 되는 경우, 늦게 내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떨 때 늦게 하느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그 동그라미 보시면은 월동 식량 공급이 충분했고 월동식이 많고 월동 중 날씨의 변동이 심하지 않아 벌들의 활동이 많지 않았을 때, 벌동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 덜 되기 때문에 식량 적게 먹는다 그 말이에요. 식량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연 화분이 저장이 충분했을 때, 자연 화분이 일부 이제 가을에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씩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입춘이 지난 2월에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될 때,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은 내금하는 걸 늦춰라 그 말입니다. 자, 창고에 월동을 하거나 겨울 내내 소상 전면을 막아 월동하는 봉군. 창고 월동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창고 월동이 없습니다. 저 유럽에는 추운 지역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건데 그냥 참고상 한번 기록을 해봤던 겁니다. 다섯 번째 대용 화분이 우리 주로 화분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방약품 등 1차 내금 시 처리해야 할 제반사항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늦게가 또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꺼번에 뚜껑 열었을 때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다 준비해 놓으라 그럽니다. 화분떡도 준비하고 뭐 약도 준비하고 할 거 있으면은 한꺼번에 다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타 월동 관리 상태가 대체로 양호했을 때, 양호했다가 겨울이 추가 계속 온도 일정하게 나가고 했을 때, 그때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지금까지 위에 일거한 것처럼 여섯 가지 다 이렇게 됐을 때는 늦게 내금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밑에 보면은 1차 내금을 앞당겨야 될 경우는 바로 1차 내금 때 했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 식량이 적거나 모든 조건이 안 좋았을 때, 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기가 너무 좋다는 것은 따뜻했으니까 벌이 자주 들락날락함으로 인해서 식량을 많이 먹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때 빨리 내금을 해서 보충 식량을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때 빨리 해야 되는데, 추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됐다면은 늦게 해줘라는 그런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욱더 이해가 잘 가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내금할 때, 그럼 내금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내금할 때, 자, 첫째 벌의 생산 여부입니다. 벌통 뚜껑 열면은 죽었다 샀다 이거 봐야 됩니다. 죽은 놈이 일단 표시 다 해놓고 다시 뚜껑 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살은 놈만 딱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환기 점검 해야 돼. 환기 점검 뭐냐? 벌통 안에 습기가 있느냐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된다. 습기가 있다 그러면은 좀 환기를 좀 시켜서 좀 말리고 해야 되는데, 이 내금을 할 때는 날씨 좋은 날, 따뜻한 날 낮에 해야 됩니다. 그럼 뚜껑 열고 습기가 많으면 뚜껑 열고 잠깐만 햇빛에 들어가도 습기 딱 마릅니다. 그래서 개포를 좀 접어서 환기를 하루 동안 시키고 나서 딱 개포를 정상적으로 보온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식량 유무죠. 있나 없나? 식량이 있느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실 내금하는 건 식량이 없느냐. 식량은 바로 굶으면 죽으니까. 그래 옆에서 딱 보면 소비에 보면 압니다. 아, 식량이 있구나. 그러면 더 이상 해줄 필요 없고, 보니까 식량 안 보여. 다음 장 또 봅니다. 다음 장 보면 또 없어. 보면 다 없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미리 준비한 먹이장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 요즘 잘 나온 고체 사료가 있으니까
고체 사료를 넣어줘서 우선 연명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내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본벌 시작은 언제 하냐. 시기. 뭐 이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벌 시작 시기는 뭐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뭐 1월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입춘에 하는 분도 계시고 우수경칩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일찍 하지 마라. 벌에 자신 없는 분들은 늦게 할수록 좋다. 늦게 할수록 좋다. 본벌을 좀 늦게 하는데 보통 뭐 입춘에 깨우고 아니면은 설에 깨우고 하는데 정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난 뭐 잘 모르겠다. 그럼 먼저 하면 좋습니까? 나한테 딱 묻는다면은 설 지나고 나서 하시면 확실합니다. 자,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거 또 중복됩니다만은 그동안에 그러면 쟤들이 죽기 시작해가면 시작하는 게 그게 맞다니까. 식구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봄이 왔구나, 새끼를 키워 될 계절이구나 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벌이 다 알고 있어요. 벌이 시작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탈피 작업입니다. 소문 앞에 찌꺼기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찌꺼기가 보일 때 여러분들 본벌을 시작하면 된다. 이게 탈피 작업이 보일 때, 청소하는 찌꺼기 보일 때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일개월을 보니까 날씨가 좀 앞으로 영하 날씨가 점점 좋아지구나 할 때 그때 깨우라. 깨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깨우기. 본벌 시작입니다. 그죠? 바로 떡 넣기입니다. 그죠? 떡 넣기입니다. 하우 떡 넣기. 본벌 시작하고 탈피 작업을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이때 화분떡을 딱 넣어주게 되면요, 버리고 막 왕성하게 산란이 왕창 나가게 됩니다. 탄력을 받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럴다 소한 대한테 키로가 질금질금 산란해봐야 그 도움 안 돼요. 그거 괜히 조급한 마음에 성질만 급해가지고 그냥 일찍 뭐 화분떡만 일찍 넣어줬다고 해서 지금 알아서 한다. 벌 알아서 못해요. 계절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월동 뭐하러 해요? 월동 없이 그냥 하면 되지. 가온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자, 이때, 자, 가온을 하실 분들은 탈피 작업하고 이때 바로 가온을 해줘라. 가온 시기에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가온 도움 됩니다. 왜? 봄에, 예를 들어서 입춘에 했던 설에 깨웠던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영하 또 내려간단 말이야. 얘가 내려갈 때도 있고 안 내려갈 때도 오르락 내려갑니다. 밤에. 이거를 수평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움된다. 가온 도움됩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은 일정하게 밤낮으로 육아 온도를 벌이 잘 맞출 수 있어서 도움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이거를 하시면은 도움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가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벌 시작 시기 이렇게 딱 이걸 아시고 초순 강의는 이것입니다. 자, 중순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절대 접근하지 마라. 모든 것은 자연순리에 대해서 벌들을 잘 관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패 없이 금년 농사 잘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본벌 종잣벌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우리 회원분들도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종잣벌이 필요한 사람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또 약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관리하시고요. 중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